비행기표 한 번 봤던 가격이 다음날 아니 심지어 10분 뒤에도 달라져 있는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아까는 39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2만 원이네. 오늘은 바로 항공사가 이런 가격 변동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최대한 이해 잘 되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항공권 가격은 기분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시작할게요. 항공권 가격은 어느 직원이 그날 기분 좋아서 오늘은 39만 9천 원으로 해볼까?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는 수익 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용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안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과 좌석 배분을 결정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수로 최대한 많은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라. 비행기는 한 번 뜨면 비어있는 좌석은 다시 팔 수가 없죠. 오늘 서울에서 도쿄 가는 비행기 빈 좌석 하나는 내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 좌석은 썩어 없어지는 재고, 즉 한 번 날려보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재고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지기 전에 얼마에, 누구에게, 얼마나 잘 쪼개서 팔 것인가,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가격 알고리즘의 본질입니다. 2. 항공사의 진짜 고민, 얼마에 팔아야 가장 많이 벌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항공사가 항공권 가격을 정할 때 머릿속이나 시스템 속에는 이런 고민이 머무릅니다. 너무 싸게 팔면 좌석은 금방 꽉 차는데 남는 돈이 별로 없죠. 너무 비싸게 팔면 몇 명은 비싸도 사주지만 대부분은 다른 항공사, 다른 날짜, 다른 경로로 빠져나갑니다. 적당히 잘 쪼개서 누군가에겐 싸게, 누군가에겐 비싸게 팔아서 전체 평균 단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비행기 안에도 똑같이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데 사람마다 낸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4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서 20만 원에 타고 어떤 사람은 출발 2일 전에 급히 예약해서 50만 원을 냅니다. 둘 다 같은 좌석, 한 줄 차이도 안 나는데 내 지갑에서 나간 금액은 두세 배 차이.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가격 변동 알고리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익 관리라는 철학입니다. 3. 운임 클래스와 버킷, 같은 이코노미가 아니다. 항공권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이코노미라는 한 단어 뒤에 수많은 운임 클래스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코노미석이라도 변경 환불 거의 안 되는 초특가, 일정 변경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있는 중간 가격, 변경 환불이 비교적 자유로운 비싼 이코노미,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죠. 항공사는 이걸 내부적으로 A, B, C, D, E 같은 코드와 버킷으로 관리합니다. A 버킷, 아주 싼 요금, 좌석수 극히 제한. B 버킷, 그보다 조금 비싼 요금, 좌석수 조금 더. C 버킷, 또 그보다 비싼 요금, 좌석수 많음. 마지막에는 거의 다 팔렸을 때 나오는 고가 요금. 알고리즘은 이 버킷별 좌석 개수를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생각보다 예약이 너무 빨리 들어오네. 싼 버킷 좌석을 줄이고 비싼 버킷을 열어라.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 좌석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싼 버킷을 다시 열어서 가격을 낮춰라. 여러분이 보는 최종 가격은 이 보이지 않는 버킷 구조와 버킷 간의 전쟁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4.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왜 비싸질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출발 한참 전에는 싸더니 출발이 다가오니까 점점 비싸지더라. 이것도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항공사는 보통 예약 곡선이라는 걸 봅니다. 출발 90일 전에는 평균 몇 석이 팔려 있었지. 출발 60일 전에는 30일, 14일, 7일, 3일, 1일 전에는 수년치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 노선은 대략 이런 속도로 좌석이 팔린다 라는 패턴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출장이 많은 노선은 막판에 비싼 표를 사는 사람이 많고, 휴양지 노선, 여행객 중심인 노선은 몇 달 전부터 싸게 예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노선은 막판에 급한 손님이 많이 붙는 노선이다. 그러니 막판 좌석을 너무 싸게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출발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을 올려도 비즈니스 손님, 급한 손님들은 여전히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줍니다. 반대로 이 노선은 출발 2에서 3달 전에 거의 좌석이 채워지는 패턴이다. 막판엔 오히려 남는 좌석이 많다. 이런 노선이라면 막판에 오히려 특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날짜가 가까울수록 무조건 비싸진다는 대체적인 경향은 있지만 노선의 특성과 데이터에 따라 예외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5. 가격이 갑자기 뿅하고 튀는 순간 버킷이 바뀌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자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10시 01분에 검색했을 때는 39만 9천 원. 같은 날짜, 같은 노선, 같은 시간 10시 07분에 다시 검색했는데 47만 9천 원. 내가 IP를 바꿔야 하나? 내 컴퓨터를 눈치챘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손님들이 몇 좌석을 사가면서 싼 버킷이 매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 알고리즘이 이제 이 가격대의 좌석은 다 나갔다 라고 판단. 그래서 다음 단계, 더 비싼 버킷의 운임을 보여주는 것. 즉, 항공권 가격이 계단처럼 툭 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건 바로 이 버킷이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에는 그냥 숫자 하나로만 표시되지만 뒤에서는 이제 A 요금은 다 팔렸으니 B 요금을 노출해라. 이런 식의 상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6. 알고리즘이 고려하는 수많은 변수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할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예약된 좌석수,
예상 대비 빨리 팔리는지, 느리게 팔리는지, 출발까지 남은 시간, 90일 전, 30일 전, 7일 전, 3일 전 시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과거 데이터, 작년, 재작년, 3년 전 같은 시기, 같은 요일, 같은 노선에서 좌석이 어떻게 팔렸는지, 요일과 시간대, 금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처럼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인지, 새벽 시간, 한밤중처럼 비인기 시간대인지, 성수기, 비수기, 공휴일, 황금 연휴, 설 추석, 여름 휴가 시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행사 이벤트, 큰 콘서트, 국제회의, 스포츠 경기, 박람회 같은 것들이 특정 도시에 있는지, 경쟁 항공사 가격,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항공사들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 경쟁사가 세일을 시작했는지, 좌석이 거의 찼는지, 육아, 환율, 비용 구조, 장기적으로는 전체 평균 운임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할인 코드, 제휴 카드, 여행사 계약, 일부 좌석은 특정 채널, 특정 카드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 예약 그룹, 여행사 블록 좌석, 갑자기 단체 30자리가 예약 들어오면 남은 좌석에 대한 알고리즘 판단이 확 바뀝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에 가깝게 또는 매일 매시간 단위로 다시 계산되면서 지금 이 좌석을 이 가격에 팔면 앞으로 남은 좌석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최대가 될까 아닐까를 계속 따지는 겁니다. 7. 동일 노선 다른 가격의 진짜 의미. 똑같이 서울 도쿄 왕복인데 어떤 사람은 25만 원에 다녀오고 어떤 사람은 45만 원을 냅니다. 이걸 단순히 누군 호구고 누군 능력자다 이렇게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항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은 이렇게 보입니다. 25만 원에 다녀온 사람, 몇 달 전에 미리 예약, 일정 변경 가능성 낮음, 가격에 민감한 고객, 이 사람에게 싸게 팔아서 초기 좌석을 채우는 역할. 45만 원에 다녀온 사람, 일정이 촉박하거나 날짜를 바꾸기 어려운 사람, 시간 편리함이 더 중요해서 가격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고객, 이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서 전체 평균 단가를 올리는 역할. 항공사의 수익 관리 알고리즘은 한 비행기 안에서 이 두 유형의 손님을 모두 싹쓸이하는 게 목표입니다. 싼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적당히 모으고 마지막엔 급한 고객을 비싼 가격에 받는다. 이 조합이 잘 맞아떨어질수록 한 비행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최대치에 가까워집니다. 8. 오버부킹과 노쇼. 이것도 알고리즘의 일부. 가격과는 조금 다르지만 항공사의 수익 알고리즘에서 오버부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공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몇 명은 안 온다 또는 취소하거나 그냥 노쇼가 된다. 과거 데이터상 이 노선, 이 시간, 이 요일, 이 시즌에는 보통 3에서 5% 정도는 안 온다. 이런 패턴이 있으면 아예 좌석 수보다 더 많이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좌석이 180석인데 190장, 195장까지 파는 시기죠. 이때도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보통 이 노선은 8% 정도 노쇼가 발생하니까 5% 정도 더 팔면 안전하겠다. 최근 데이터 보니까 노쇼 비율이 줄었네. 그러면 오버부킹 폭도 줄여야겠다. 이 계산이 어긋나면 공항에서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좌석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일정 변경에 협조해 주실 승객분께 보상금 땡땡만 원과 호텔 1박을 드립니다. 이 상황조차도 결국 과거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예측한 결과물입니다. 9. 검색하면 할수록 비싸진다는 느낌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노선 자꾸 검색하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더라. 항공사가 나 추적하는 거 아니냐? 현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정말로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좌석을 사가서 버킷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이트는 쿠키, 세션을 이용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연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같은 메시지. 알고리즘 차원에서 특정 IP 장치 계정을 향해 개별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는 건 항공사 온라인 여행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모든 곳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체감하는 마치 날 노리는 것 같은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버킷 전환, 경쟁사 가격 변화, 실시간 수요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나만 찍어서 올렸다 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상품을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몇 좌석이 팔리면서 시스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10. 저가항공사 대 대형항공사의 차이. 저가항공사와 대형항공사의 가격 알고리즘 철학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가항공사, 기본 운임을 낮게 깔고 수화물, 기내식, 좌석 지정, 우선 탑승 등 부가 서비스를 따로 파는 구조. 그래서 초특가 좌석이 아주 제한적으로 풀리고 나머지는 부가 서비스를 더해 전체 수익을 맞춥니다. 대형항공사, 기본 운임 안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마일리지, 제휴카드, 환승 네트워크 등 더 복잡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비즈니스 퍼스트 좌석도 함께 관리해야 해서 수익 관리가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까지 가능한 한 좌석당 평균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 목표를 위해 버킷, 운임 클래스, 동적 가격 조정, 실시간 경쟁사 가격 모니터링 등을 다 활용합니다. 11. 변동성 뒤에 있는 아주 단순한 핵심 한 줄. 여러분이 항공권 가격을 볼 때 그 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비행기에 180석이 있다. 이걸 최대로 돈이 되게 팔고 싶다. 어떤 사람에겐 싸게, 어떤 사람에겐 비싸게 팔아서 전체 평균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그걸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수년치 예약 데이터, 계절, 요일, 시간대 패턴,
경쟁사 가격, 현재 예약 속도, 이 모든 걸 동시에 넣고 알고리즘이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지금 이 가격이 맞는가를 재계산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저 숫자 하나 47만 9천 원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청란양의 데이터와 예측 모델, 그리고 이 자리 하나를 어떻게 팔아야 가장 많이 벌까라는 치밀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12.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한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략을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수기 연휴 주말 저녁 비행기. 늦게 사면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미리 최대한 일찍. 비수기 애매한 시간대 수요가 불확실한 노선. 때때로 막판 특가, 세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날짜, 여러 시간대를 같이 비교해보기. 하루만 옮겨도 출발 시간을 바꿔도 버킷과 수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확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 본 가격이 괜찮다 싶었는데 다시 봤을 때 갑자기 올랐다면 버킷이 넘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가격이면 너무 오래 망설이다가 더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3. 마무리. 항공권 가격은 운이 아니라 전략, 알고리즘의 싸움. 우리가 체감하기엔 항공권 가격은 랜덤 같고 날짜마다, 심지어 검색할 때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변동성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좌석이라는 썩는 재고를 시간축을 따라 여러 등급으로 쪼개서 각기 다른 가격 민감도를 가진 손님들에게 다른 시점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해서 한 편의 비행에서 가능한 최고의 수익을 뽑아내기 위한 게임. 그 게임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항공사의 가격 변동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항공권을 검색할 때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이제는 조금은 보일 거예요. 아, 지금 이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이 좌석을 어떻게 팔아야 더 남을까를 계산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최소한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항공권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공사의 알고리즘이 계산하는 건 수익이지만 여행의 가치는 결국 우리가 결정하니까요.